6-1장 M스크립트 연결 코드로 동작하는 웹 어셈블리 모듈 생성하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참 지났지만 저번 발표 잠깐 다시 보면은 이제 이런 로직으로 이제 웹 어셈블리에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웹 어셈블리 함수를 호출하면은 아예 따로 유저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이제 웹 어셈블리 모듈이 호출을 하고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다시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호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호출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M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컴파일을 하기 전 단계에 다른 이제 이 업데이트 호스트 어바웃 에러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더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는 웹페이지에서 쓰는 자바스크립트를 바로 웹 어셈블리에서 호출을 못하냐 하면은 이제 함수 포인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장은 웹 어셈블리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웹페이지나 아니면은 C에 좀 더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 이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웹 어셈블리에서 함수 포인트 사용 과정은 일단 이제 익스포트된 함수라는 거는 이제 웹 어셈블리 모듈이 이제 웹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이게 만들었던 페이지가 이제 상품명을 이제 검증하는 페이지였는데 그 상품명 검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함수 포인터를 받도록 이제 C++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고 이제 컴파일해서 웹 어셈블리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연결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파일을 복사하고 이제 주어진 함수 포인터를 받는 웹 어셈블리 모듈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를 수정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이 validate.cpp라는 파일을 작성을 할 거고 M스크립트는 컴파일 해주면 이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 저희는 이 두 개의 파일을 이제 복사한 다음에 브라우저한테 넘겨주고 하면은 이제 수정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먼저 C++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C나 C++ 언어에서 함수 시그니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함수 시그니처는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 일단 함수는 타입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함수의 타입을 정해 놓은 게 함수 시그니처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나 이제 함수 반환형 그다음에 그런 매개 변수 개수 같은 거를 정해 놓는 게 함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나 C++ 언어에서 함수 시그니처는 이제 함수 포인터로 해당 시그니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함수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콜백 함수처럼 사용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콜백 함수가 뭐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웹 페이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좀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다른 함수의 인자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에 호출되는 함수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쉽게 해서 코드를 보면은 프린트 넘버라는 거는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주어진 넘버의 값을 그냥 출력을 하는 함수이고 이제 프린트 스트링도 함수입니다. 주어진 그냥 스트링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프린트 에브리띵이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는 값과 콜백이라는 매개 변수로 왔습니다. 이때 콜백이라는 매개 변수는 특정 값이 아니라 함수로서 작용을 해서 안에서 그 매개 변수로 받은 함수를 이제 실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실행되는 함수들을 이제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을 보면 이제 프린트 에브리띵을 하고 30이라는 인자값을 넘겨주고 아까 위에서 정의한 프린트 넘버라는 거를 이제 인자로 넘겨주게 되면은 그냥 3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프린트 에브리띵이라는 함수 하나로 이제 다양한 점을 처리할 수 있어서 요즘 이제 함수형 언어가 되게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포인터라는 것도 또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일단 포인터가 이제 메모리에서 실행 가능한 이제 코드가 담긴 주소를 가리킵니다. 근데 다들 포인터는 아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가리키고 있는 함수를 실행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C 언어에서 int 포인터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특정 값을 가리키고 있을 때 이제 역참조 연산자를 해가지고 해당 이제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출력하는 것처럼 이제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해당 함수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제 저희가 실제 구현되어 있는 함수 이름을 몰라도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그 함수의 이름을 몰라도 이제 실행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void 반환 타입이 없는 print add라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값을 받아서 그냥 이걸 더한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함수인데 지금 메인문 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void 가로 열고 지금 별표 펑션 ptr 닫고 다시 int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 포인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펑션 ptr에는 이제 함수의 주소가 담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흔히 이제 그 포인터 변수 쓰듯이 이런 식으로 그 프린트 add라는 함수의 주소값을 이제 할당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와 보시듯이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이 해당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린트 add라는 이제 함수 이름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를 통해서 프린트 add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좀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 이 펑션 ptr에는 이제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을 거고 해당 주소값을 가면은 이제 프린트 add라는 함수가 이제 내용이 여기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쓸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쓰면은 조금 이제 복잡하게 쓸 수 있는데 이거 좀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 걸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거는 이제 그냥 이 부분은 인트까지 이 부분은 그냥 포인터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응되는 함수들인데 지금 어떠한 방법을 써도 지금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30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제일 뭐가 없으니까 이게 제일 편리한 방법이고 이게 왜 되냐면은 이제 C 언어의 좀 특징인데 이제 C 언어에서는 함수명이 포인터 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린트 f 하고 안에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hi, 뭐 bi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텐데 사실 이게 그 사용자가 편하라고 이렇게 구현이 된 거고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 프린트 f 함수도 이런 식으로 원래 사용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이제 너무 계속 함수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쉽게 쓰라고 위에 것처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함수를 역참조해서 호출하는 거는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몇 번을 역참조해도 같은 주소를 참조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실행해 보시면은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프린트 f 앞에 몇 번에 이제 역참조 연산자를 넣어도 똑같이 이제 하이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거 주소값 출력을 해도 똑같은 주소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은 어차피 됐든 똑같은 주소값이 계속 출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포인터 변수들은 계속 똑같은 이제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돼서 어차피 이 앞에 이제 이 펑션 ptr이라는 이제 함수 포인터를 사용할 때 굳이 이 별표를 안 붙여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이건 주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출력을 해도 3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함수 시그니처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제 함수 시그니처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함수의 타입을 의미하고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 개수, 반환 타입 등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제 C나 C++에서는 함수 포인터 형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함수 시그니처를 이제 별칭을 정의할 수 있는데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의 포인터를 적어주게 되면은 이제 좀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타입def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별칭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int add라는 함수가 있는데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더해서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시그니처를 정의를 하면은 이 fp라는 건 이제 함수 포인터고 int 값을 반환을 하고 두 개의 int 값을 매개 변수로 받는다. 이 int와 똑같은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add라는 함수의 시그니처는 이 밑에서 정의한 fp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p1은 add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위에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적었던 거에 비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p는 이제 그 fp는 뭐냐 하면은 이제 반환값이 int형이고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 함수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콜백 함수로 이걸 C 언어나 C++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덧셈을 해가지고 반환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 지금 곱셈을 해가지고 반환하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의 함수 또한 이제 두 함수 또한 이제 매개 변수로 int형 두 개 받고 int형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 함수인데 이거를 이제 그 별칭으로 정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get add라는 함수는 함수인데 지금 함수를 정의한 건데 앞에 반환 타입이 fp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얘가 반환한다는 게 함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수인데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다. get multi도 이제 함수인데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calculator를 좀 약자를 쓴 건데 두 개의 값을 받고 어떤 함수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제 그건 사용자가 이제 동적으로 이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것도 장점이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저는 프린트 컬이라는 함수 하나로 곱셈을 하든 덧셈을 하든 이제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그 함수형 언어들의 특징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게임 개발하거나 이런 데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좀 그래서 이제 C나 C++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되게 웹 프로그래밍 할 때도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봤던 함수 포인터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웹 어셈블리에서 호출할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이제 시그니처를 정의할 겁니다. 이 typedef void 하고 이제 포인터 변수 on success가 있고 가로 열고 다시 void가 있으면은 이 on success라는 함수 포인터는 매개 변수를 받지 않고 반환값도 이제 반환도 없다. 그다음에 on error라는 함수 포인트는 이것도 반환하지 않고 한지면 여기는 이제 문자열 매개 변수를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가 시그니처는 정의를 했는데 그럼 on success랑 on error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정의하냐? 여기 C++ 파일에서 정의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구현을 할 겁니다. 일단은 이 파일 안에 맨 위에다가 정의만 해놓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장점이 이 함수의 이름도 모르고 내용도 없지만 이 함수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이제 다른 함수들을 다 이거에 맞게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validate value provide 함수는 이제 전달받은 상품명이 정상적인 이름인지 체크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validate name은 사용자들한테 전달받은 상품명이 정상적인 이름이냐라는 걸 이제 검증하는 함수인데, 여기 매개 변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름을 받게 되고 함수 이름의 최대값을, 그러니까 이름의 최대 길이를 받게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더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on success랑 on error라는 이제 타입은 아까 위에서 정의한 함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전달될 콜백 함수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구현은 여기서 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두 개의 함수를 주겠다. 너는 함수 구현은 몰라도 그냥 쓰면 된다. 근데 써도 되는데 저희가 함수를 쓰는데 매개 변수 뭐 들어가야 되고 반환값이 뭐가 될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이거 보고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는 함수 구현부는 모르지만 실제로 함수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상품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초과했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이제 에러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업데이트 호스트 on 에러한테 넘겨주게 되고, 뭐 상품명이 정상적이다 하면은 정상적인 때에 이제 수행한 함수를 이렇게 수행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 카테고리 id in array, 이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카테고리가 사용자가 선택한 카테고리가 정상적인 카테고리냐 검증하는 함수이고, 이 함수를 이제 여기 validate 카테고리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위에 보셨듯이 이것도 카테고리 id랑 정상적인 카테고리 id랑 그 다음에 카테고리 범위,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on success랑 update host on success, 그러니까 두 개의 똑같이 콜백 함수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품명 에러 코드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에러 코드가 없을 때 수행한 함수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는 업데이트 호스트 on error랑 업데이트 호스트 on success라는 함수를 아예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구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컴파일하면 되는데 컴파일 명령어가 좀 깁니다. 길게 되는데 사실 밑에 이 주황색 줄 아래까지는 이제 크게 이제 안 보셔도 되는 게, 그냥 이러한 함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쓰겠다라는 의미고, 이 -5 이거는 이제 결과물입니다. 그냥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 리버스 펑션 포인터 이퀄 4라는 이제 파라미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이 리버스 펑션 포인터 플래그가 뭐냐? 저희가 아까 위에서 이제 함수 이제 시그니처를 정의해가지고 없는 함수를 이렇게 썼는데, 얘가 실제 컴파일 될 때는 이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컴파일러는 해당 함수 포인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모듈이 인스턴스화 될 시에는 해당 이제 시그니처를 가진 함수가 임포트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지 않았죠. 그러니까 함수가 없는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익스포트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인스턴스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인스턴스화 된 이후에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스턴스화 된 이후에도 저희는 아직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걸 어떻게 동적으로 모듈에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추가를 하냐 하는 방법이 이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컴파일러는 이제 인스턴스화 중에 필요한 시그니처를 가진 함수를 일단 모듈한테 제공합니다. 이제 시그니처를 가진 함수는 아까 반환형, 그다음에 매개 변수 개수,
하고 형태랑 똑같이 같은 함수를 일단 제공을 하고 이 컴파일러는 자바스크립트용이고 기반 배열이라는 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배열에는 동적으로 추가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담기고 이제 기반 배열에 저장된 함수는 주소 모듈에 전달해서 모듈이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add 펑션이라는 함수를 이제 M스크립트에서 제공을 해줄 건데 저희가 아까 여기서 웹 어셈블리에서 이 업데이트 호스트 온 석세스랑 업데이트 호스트 온 에러라는 함수는 내용을 아예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자바스크립트에서 해당 함수를 구현을 한 다음에 이 add 펑션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 add 펑션이 해당 함수에 대한 포인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이 포인터를 저희가 다시 M스크립트를 통해서 어셈블리한테 전달해 주면은 얘는 그럼 그 함수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함수 시그니처는 알고 있지만 알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 가서 이 기반 배열에 가서 야 그 함수 나 쓸래 하고 이제 매개 변수를 넘겨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해당 매개 변수를 잘 받았으니까 함수를 실행하게 되고 해당에 맞는 결과 이제 함수 내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플래그 수 지정은 아까 제가 이거를 4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제 이게 동시에 호출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 개수만큼 지정을 합니다. 밸리데이트 네임이라는 함수랑 밸리데이트 카테고리라는 함수에서는 이 두 개의 업데이트 호스트 온 에러라는 함수랑 업데이트 호스트 온 석세스라는 함수 두 개를 이제 수행을 각각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도 이 두 개의 이 함수에 대한 주소가 필요할 거고 이 함수에 대한 주소가 필요하고 이 함수에서도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한 각각의 이제 함수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4개가 필요한 거여서 이제 4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 이제 이 CPP는 저희가 작성한 파일이고 이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이제 두 개의 파일은 그 웹페이지가 있는 폴더로 이제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런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다시 이제 이거에 맞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C++에서 이제 사용을 했던 업데이트 호스트 온 에러라는 함수랑 업데이트 호스트 온 석세스라는 함수가 아직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구현을 해줘야 되고, 일단은 해당 함수 그리고 이 두 개의 함수를 구현했으면은 해당 함수의 주소값을 다시 C++ 모듈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onClick save라는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카테고리랑 이름을 작성하게 되고 클릭을 하면 이제 수행된 함수인데, 이때 또 이제 웹페이지에서는 비동기 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비동기 처리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이제 AJAX나 프로미스 같은 객체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AJAX는 좀 오래되고 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프로미스 객체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웹페이지에서는 비동기 처리가 중요하냐? 이제 웹페이지에는 특성상 이제 서버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모든 작업을 동기식으로 처리하게 된다면은 한 개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작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버한테 특정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이미지 파일이 엄청 클 경우에는 나머지 렌더링이 쭉 안 되니까 이미지 한 장 가져오려고 나머지 웹페이지를 렌더링 다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되게 불필요한 이제 작업이고 사용자들은 이제 다 나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미스라는 객체를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프로미스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쉽게 기초를 가져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펑션 get 데이터라는 거는 리턴을 하는데 프로미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하냐, 그냥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래서 만약에 가져왔으면은 리조브를 실행시키고 못 가져왔으면 리젝트를 실행시켜라 이건데,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비동기적으로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다가 데이터가 이제 성공적으로 가져가게 됐으면은 밑에 있는 이제 den 안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은 console.log 해가지고 리졸브 데이터 받은 데이터 100을 출력을 시키게 될 것인데 만약에 서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밑에 캐치문 안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 이거 지금 비동기로 작성돼 있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든 말든 밑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있는 여러 함수가 있으면 실행이 되고 얘네가 수행됐을 때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제 이거가 수행됨에도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프로미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왜 쓰냐, 이제 유저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상품명 카테고리를 이제 비동기식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함수 포인터가 해당 이제 검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이걸 비동기식으로 작성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onClick save라는 함수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지금 위에는 프로미스 all이 없는데 여기서는 프로미스 all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작업을 비동기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 then 안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캐치 문이 걸리게 되어가지고 이제 set error message라는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거 보시고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럼 일단 이 validate name이랑 validate category는 아주 자바스크립트 함수고, 이제 add 펑션이랑 remove 펑션이랑 함수를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막 리버스 펑션 포인터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사용해가지고 컴파일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웨어어셈블리 모듈은 인스턴스와 이후에 다른 웨어어셈블리 함수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임포트 되지 않은 함수 포인터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지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함수 포인터를 웹어셈블리 그 웹어들한테 넘겨주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add 펑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add 펑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예를 들어 뭐 add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으면은, 이거를 웹어셈 모듈이 쓸 수 있게 만들려면은 이 add 펑션한테 넘겨주게 되면은, 이 add 펑션은 이 기반 배열에 해당 add라는 함수를 넣어주게 되고 리턴 값으로 이 이제 해당 add라는 함수의 주소를 이제 얘한테 자바스크립트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웹어셈블리한테 넘겨주면은, 웹어셈블리는 이제 해당 주소 함수가 저장된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dd 펑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함수를 하나 받습니다. 즉 이 함수가 이제 결국에 웹 어셈블리 모듈이 실행할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업데이트 호스트 온 에러랑 업데이트 호스트 온 석세스라는 이제 함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반환형과 매개 변수형을 자료형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형, 매개 변수 순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보이드는 이제 반환형이 보이드인 거고, 그냥 아래에 보시면 이게 쭉 있고, 그냥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 보여드리면은, 지금 create pointer라는 함수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함수 두 개를 이제 만드는 함수인데, on success는 module.add 펑션, 이 add 펑션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웹 어셈블리에서 지원을 해주는 함수이고,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이제 웹 어셈블리에서 사용될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펑션은 가로 열고 이제 함수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자열 하나 V가 있습니다. 이거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반환형은 보이드고 이제 매개 변수형은 없다 라는 의미인데, V 보이시죠? 근데 지금 보면은 석세스 함수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석세스는 아무것도 반환받지 않고 매개 변수도 없다라고 정의를 한 거랑 똑같이 이제 저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에러라는 메시지는 지금 보이드를 이제 반환을 하지 않고 이제 문자열을 매개 변수 받는데, 이제 문자열 포인터기 때문에 주소니까 이제 인티저로 하면은 이제 vi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vi 이렇게 적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resolve라는 함수가 하나 실행이 되고 reject라는 함수가 하나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promise, 이건 객체 좀 특징인 건데, 여기서 resolve 함수를 제가 실행시키면은 비동기 함수가 잘 실행이 된 다음에 문제없이 잘 끝났다는 걸 이제 비동기 객체한테 넘겨주는 거고, reject라는 거는 예를 들어 서버랑 통신을 하다가 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걸 이제 너가 캐치를 해라라고 이제 promise 객체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이제 석세스, 그러니까 카테고리 아이디나 이제 이름 그 상품명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성공적으로 다 된 거죠. 그럼 이제 리졸브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then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잘 끝났다, then이 아까 위에 그냥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오류가 표시되었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은 리젝트 함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해당 에러 메시지를 이제 웹 어셈블리한테 가져와서 여기로 갑니다. 캐치로 갑니다. 그럼 캐치 안에 지금 set 에러 메시지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죠. 근데 에러가 에러 메시지인데, 리젝트 안에서 매개 변수로 넘겨준 이게 여기로 옵니다. 이제 그런 로직으로 작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create 포인터를 할 때마다 이 함수가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럼 쓸데없이 함수가 이제 계속 생성되면 메모리 낭비니까 이걸 또 없애주는 이제 remove 포인터라는 거 함수를 이제 했고, 이때는 이제 그 함수의 주소값을 넘겨주게 되면은 그 이제 기반 배열에서 해당 함수 포인터를 삭제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이제 validate name과 validate category인데, 아까 그 setOn 이제 온 버튼 그 세이브 버튼 누르면은 이제 발생되는 함수가 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일단 포인터라는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고, 객체에는 이제 on success, on error가 있고,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함수 만들어준 함수라고 했죠. 이제 create 포인터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만들었던 객체를 넘겨주게 되면은
이 on success랑 on error가 처음에는 이제 널로 이제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 on success에 요거 객체 한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럼 요거 객체 그러니까 on success에는 이 요 펑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저브까지 끝나는 함수에 대한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on error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모듈 이제 C++ 모듈에 있는 이제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는데 이제 반환 타입은 없으니까 널이고 이제 해당 C++ 함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검증받는 거니까 이름의 최대 개수 그다음에 아까 위에서 이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실제 구현한 이제 함수의 주소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받은 함수 주소를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은 C++에서는 이제 함수 내용을 모르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저희는 이제 해당 함수를 구현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주소만 넘겨줘가지고 그 웹 어셈블리에서 쓴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주소를 이제 받아가지고 웹 어셈블리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작동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 어떻게 하나?